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큰 소리로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또 입시철이 돌아왔는데요. 서울대학교 입학 본부장이 특강을 한다 그러니까 뭐 어떤 입시의 비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 어떤 비법이 된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를 해 나갈 때 이런 어떤 측면에서 준비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한번 비법을 오늘 한 1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저는 이제 제목은 이제 행복과 가치의 조화이지만은 행복은 뭐죠? 학생은 행복한가요? 네? 행복은 본인이 느끼는 거죠. 반면에 가치는 어떤 겁니까? 가치는 본인이 아무리 혼자 가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남이 가치 있다라고 평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겁니다. 가치는 그러니까 남으로부터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행복은 그걸 바탕으로 내가 행복하다 느끼는 이런 감정인데 우리 학교 교육이 이제 어느 순간에 가치만 너무 추구하고 이게 행복 부분은 좀 소홀히 해진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엉뚱하게 들리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상상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게 대학 입시에서 행복한 순서대로 이제 학생을 뽑는 이런 기준이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하고 상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입시라 그러면은 사회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가치에 근거한 어떤 성취도를 통해 가지고 학생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행복한 순서대로 뽑는 것도 또 가능은 하지 않을까, 또 하나의 어떤 해답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행복한 순서대로 학생을 뽑는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그럼 학교에서 행복해지기 위해 가지고 서로 모든 걸 행복에 쏟게 될 거고 또 행복을 가리키는 이런 학원도 그죠? 생길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물론 국어 행복, 수학 행복 이렇게 그죠? 시간표가 짜여져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정말 상상만 해도 행복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그게 이제 입시로 구체화되려 그러면은 사실 이 두 가지가 이제 해결이 돼야 됩니다. 행복한 순서대로 뽑힌 이런 학생들 그랬을 때 어떤 학생들이 뽑힐까? 그게 지금 성취도로 뽑은 학생들하고 별 차이가 날까? 이런 부분이 하나 해결이 돼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이 행복을 가지고 뽑는 이것에 어떤 사회적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 당장 어떤 뭔가 해답을 찾기는 어렵고 한번 저랑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조심스럽게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상상을 한다는 것은 참 즐거운 것 같아요. 그죠? 뭔가를 현실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바로 현실적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먼저 상상 속에서 그죠? 거기에 대한 꿈을 실현을 언급을 하고 그걸 차근차근 현실화하는 것도 하나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체 게바라라는 혁명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모두 현실주의자가 되자.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엔 불가능한 꿈을 꾸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뭔가 사회적인 변화는 현실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지금 자기 어떤 상태를 벗어난 이런 불가능한 꿈을 꾸고 그것을 해결을 할 때는
아주 비현실적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아주 현실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풀어가는 이런 그 태도를 갖도록 하십시오. 우리 학교 교육이 여기 학생도 있고 학부모님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 한국 교육 자체는 정말 세계적으로 명품이라는 소리를 듣지만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거는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피사죠, 그죠? 피사에서도 학업 성취도 부분은 한국은 정말 세계 탑이죠, 그죠? 뭐 과학이든 또 수학이든 읽기든 탑인데 이 학업 성취도 평가 그 다음에 이어졌던 그 질문, 당신은 학교에서 행복을 느낍니까? 라는 이 항목에 OECD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몇 등? 34개국 가운데 34등이죠, 그죠? 34등이죠. 중간층만 해도 저는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국이 34인가? 이렇게 성취도는 오른쪽 방향으로 탑이고, 그죠? 또 이 행복도는 왼쪽 방향으로 탑인 이렇게 극과 극의 현상이 나타나는 이걸 보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학업 성취도가 높은데 이 행복도가 34개국 가운데 9등을 했습니다. 9등을. 그러니까 행복 수치도 높고 학업 성취도 높은데 한국은 좀 특이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원인도 뭐 있겠지만 분석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입시 탓을 돌리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울대가 책임져라 라는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단편적인 문제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학교 교육이 이제는 좀 근본적으로 행복이라는 것을 학교 교육의 중심에 두는 이런 교육이 설계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게 가운데 빨갛게 나와져가 있고 이 행복을 키워주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나의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느낌을 했는데 왼쪽에 있는 그 우리 인간의 존재적인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존감, 자존감. 이거는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자존감의 어떤 그 바탕이 행복을 키워주는데 그것은 그대로 이렇게 쭉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타인이 평가해주는 이 가치 부분하고 행복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교육 환경이, 교육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존감을 통해 가지고 행복 수치를 늘리기는 하지만은 이 또 가치 부분,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이 가치, 입시는 지금까지는 이 타인의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치 부분에 있었죠, 그죠? 있었죠. 이 행복이 가치를 높여주고 또 이 가치가 또 이게 행복을 높여주는 이런 어떤 그 순환 구조가 학교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교육을 좀 새롭게 정리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자존감이라는 이놈 요 부분은 동질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적인 가치를 할 수 있는 이 평가 이 부분은 차별성을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동질적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가 인권이라든지 그죠? 이런 종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왼쪽에 이 자존감 영역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은 오른쪽 영역에 있는 것인데 이런 인간을 위해서의 동질성 부분하고 또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이런 어떤 구분이라는 것하고 그 사이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넓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럴 때 그러면은 이 행복이란 게 뭔가 우리가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랬을 때 그 행복이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그것만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릴 때 내적인 그런 안정감, 그죠? 어떤 편안함,
안락함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행복을 그런 어떤 범주로만 한정하는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런 즐겁다라는 것만이 아니고 의미 있다. 의미 있다라는 것도 행복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우면서 내가 즐기는 그 순간이 내가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다. 또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랬을 때 그 행복의 그 강도가 훨씬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겁다라는 게 어떤 쾌락주의적인 이런 관점이라 그러면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자기 실현적인 이런 관점인 거죠.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이불 속에 편안히 누워 있을 때 오는 행복감 그것도 있었지만은 정말 하고 싶은 공부 이 펜을 들고 밤 늦게까지 공부를 쭉 이렇게 하고 나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 손가락이 아파오더라고요. 그죠? 아파올 때 그때 느끼는 그 짜릿한 그죠? 행복감. 그죠? 그런 게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게 편안함과 의미 있음 이 두 가지가 행복을 구성하는 두 요소다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를 일반적으로는 이런 사회적인 활동이라든지 생활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루보머스키라는 이 여자분 몇 년 전에 저희 한국도 다녀가신 분인데 이분이 장기간 행복을 연구한 결과 이렇게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그 사람의 활동이 아니고 유전적인 기질이더라. 그걸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라도 행복을 느끼는 체질이 있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체질이 있다라는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냐 안 하냐라는 것은 그분의 어떤 내면적인 이런 건 거지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더라. 여기서 말하는 유전적인 기질이라는 것은 이제 생물학적인 유전도 있지만은 어떤 사회학적인 이런 유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회 심리학적으로 행복을 느끼기에 어려운 이러한 환경 속에 살고 있더라.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복을 느끼는데 약한가?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한국 사람들은 비교의 늪에 빠져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뭔가 재산을 본다든지 소유물이나 자기의 어떤 성취도나 또 어떤 미래 설계를 하나 한국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게 비교라는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비교를 하는 순간에 행복은 차츰차츰 멀어지더라. 내가 2등을 하더라 그래도 1등이 있으면은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이 꽃빛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 속에 보면은 행복의 비밀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비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그 성적 내는 것도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으면은 우리는 자기 위치가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야 이 평가가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평가를 우리가 도입을 해가지고 실패를 많이 했잖아, 그죠? 그게 상대적인 위치가 아닌 경우에는 뭐 성적 부풀리기도 있지만은 믿을 수가 없다. 심리적으로 우리가 그걸 잘 믿지를 못해요. 그게 계속 절대평가로 갔다 다시 또 상대평가로 돌아서는 그러다가 교육론적으로 다시 또 절대평가가 이야기되어지는 이런 순환이 계속 이루어진 게 이런 비교의 늪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한번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 야구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189패 1승이죠, 그죠? 189패 할 때까지 어떻게 해체되지 않고 버텨왔을까, 그죠? 189패를 하고 그 다음에 1승을 얻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입학본부 건물인데 입학본부하고 야구장이 같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위에서 내려다 보는데 이제는 몇 패까지 갔을까? 그래도 내려다 보면은 정말 애들이 재미나게 야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자존심. 그죠?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졌다. 이래서 자존심 상한다.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자존심의 반대가 자존감이죠. 그죠? 자존감. 자존심은 남과 비교를 하는 것이고, 자존감은 남과 비교를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그것을 꿋꿋하게, 굳건하게 그냥 쭉 밀고 나가는 그런 마음을 자존감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자존심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존감. 나는 야구가 내가 좋아서 그런데 내가 뭐 이기고 지고가 뭐가 큰 문제야 하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하는 이런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서울대 야구부는 189패였지만은 정말 무서운 팀이다. 다른 팀들이 가장 상대하기 부담스러워하는 팀이 서울대 팀입니다. 서울대 팀이랑 해가지고 혹시나 찌면은 신문에 납니다. 신문에 나니까, 그지? 엄청 부담스러운 이런 거죠. 이제 여러분들도 자기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그걸 자기 자존감을 바탕으로 굳건하게 이렇게 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논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위령공 편에 나오는데 군자구 적이, 여기는 제로 안 읽고 저로 읽습니다. 군자구 적이 소인구 저인. 군자는 그것을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그것을 남에게서 구한다. 이런 말이죠. 그죠? 자기에게서 구하는 것이, 물론 이 글귀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적이라는 말은 결국은 자존감, 그러니까 끼가 있는 사람을 구적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존중이고 자기 개발에 열중할 수 있는 힘이라 그러면은, 구저인은 남에게서 구하는 것은 남과 비교하고 남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위치를 하긴 하면서 어떤 승리감을 내면적으로 맛보려고 하는 이런 것. 그게 이제 우리가 티를 낸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죠? 티를 내는 티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렇게 군자구적이 하는 사람들은 쭉 그런 어떤 상태로 오래 가면은 그 사람의 내면이 두터워지고 외부의 바람에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개발을 쭉 해나가요. 그게 성공의 요인이 되어지는 거죠. 정말 저는 성공은 행복한 사람이 한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공을 하고 싶으면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돼요. 행복을 하면은 그게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는 성공의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에드 디너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행복 심리학자인데, 그분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꽤 오래된 실험인데, 미국의 그 사립대학 학생, 대학에 1학년에 들어오는 학생 13,000명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그 학생의 부모 직업, 또 사회적인 환경, 그런 것도 조사를 하고, 그 학생에게 당신은 지금 대학 1학년 들어왔는데 지금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그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라고 답한 집단도 있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한 집단도 있고 그렇겠죠. 그죠? 그리고 그걸 봉해 놓고 나중에 20년 후에 그 학생들을 다시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그 학생들의 지금 현재 그 직장에서의 연봉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행복하지 않다라고 답했던 그 사람들은 20년 후에 연봉 평균이 5만 불이고, 행복하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연봉 평균은 보니까 6만 5천 불. 그죠? 꽤 차이가 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 자존감이 이제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탐구적이고 자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더라. 그리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훨씬 다른 사람들하고 대인 관계가 좋고 소통적이더라. 그죠? 또 행복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친사회적인 활동, 봉사라든지 친절을 베푼다든지 이런
활동에 훨씬 어떤 적극적이더라. 그게 매년 이렇게 쭉 누적되다 보니까 나중에 직장도 훨씬 더 좋게 구하게 되고 그런 연봉에 이제 차이가 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죠. 말은 뭐 그냥 행복한 사람들이 성공한다. 그거는 좋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행복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행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행복은 결심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행복하고 말 거야. 이렇게 결심. 여러분들 오늘부터 행복은 결심을 하십시오.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행복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할 거야 이런 결심을 하고 그 결심 속에서 매일 똑같은 그걸 반복을 한다 보면은 사랑도 생기고 또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결심을 하세요. 다니면서 그냥 내가 하다 보면 행복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할 때 어떤 그러면은 원칙이 필요한가? 이거는 제가 만든 원칙인데 혹시 뭐 설득력이 있으면 밖에 가서도 좀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러십시오. 저는 정소진 사람 이름 같기도 한데 정소진 원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어떤 자기가 학교면 학교, 동아리면 동아리 거기에 먼저 정착을 하고 정착이라는 것은 그 어떤 그 단체, 기구가 가는 방향에 진정으로 이렇게 소속이 되어지는 마음을 함께하는 그것을 정착이라고 하고 그 다음은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그게 소통이죠. 또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허전합니다. 거기에서 자기에게 어떤 발전이 있고 또 자기가 속한 그 단체에 이렇게 어떤 뭔가 진보가 일어날 때 정말 진한 행복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정소진 원칙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걸 한번 조금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착이라는 말은 이거는 내적 소속감하고 몰입이라는 뜻이에요. 몰입. 내적 소속감이라는 말은 그 학교가 갖고 있는 목적이라든지 방향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내가 이런 심리적인 일치를 이룰 때 나는 그게 소속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간 거죠. 내가 어떤 축구 동아리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축구 동아리가 그 갖고 있는 목적이라든지 방향에 공감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마음적으로 일치가 될 때 나는 그 동아리에 소속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소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비로소 거기에 몰입을 할 수 있어요. 몰입. 우리 학생들이 몰입이 잘 안 되는 게 제일 문제예요. 몰입을. 그게 있기만 하지 그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반복되는. 그러니까 몰입을 하는 학생이 가장 행복한 거고 그래야 그것이 제대로 정착이 되어지는 건데 이 여러 가지 조사에 따를 것 같으면은 이 몰입도 뭐 여가 활동이라든지 텔레비를 보는 거라든지 뭐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는 목적이 뚜렷하고 또 어떤 규칙이 있는 이런 활동에 몰입을 하면은 그 몰입에서 오는 그런 행복도가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텔레비를 보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테니스를 친다든지 이런 어떤 규칙이 있고 목적이 분명한 이런 활동에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몰입을 한다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건간 거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거는 그 이제 학교에서의 이제 소통 관계를 이제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이 관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런 민족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소가 있는데 이 소랑
가까운 것이 풀입니까? 닭입니까?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바로 답을 해야 됩니다. 뭐죠? 풀인가요? 닭인가요? 풀이죠, 그죠? 대부분 다 풀이라고 답을 했죠, 그죠? 근데 이 똑같은 질문을 이제 서구에서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풀이라고 답을 하지 않고 닭이라고 답을 합니다. 이 소하고 닭 사이의 관계는 분류 관계이죠, 그죠? 분류 관계, 그죠? 분류 관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런 특징을 소유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이런 그게 서양 사람들의 사고의 출발점은 분류고 그 다음에 관계로 넘어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들 풀이라 그랬잖아, 그죠? 이게 소가 풀을 먹는다 이런 것처럼 관계가 먼저고 분류를 뒤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사 중심이라 그러고 뭐뭐가 뭐뭐를 한다, 그죠? 서양은 명사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명사 중심인 경우에는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류니까 나와 너가 이렇게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동사는 나와 너가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죠. 동사를 통해 가지고 접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대한 이런 애착 이것이 서양 사람들보다는 우리 한국 사람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없으면은 또 서양 사람들보다도 마음의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인간관계에 다양한 그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존중도 있고, 그죠? 존중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남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는 건가요? 사랑이라든지 존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존중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그저 내가 일방적으로 던지는 것을 존중이라 그러고 경쟁의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이 경쟁은 남에서 이렇게 나에게로 이렇게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통은 나하고 남 사이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나눔의 이런 어떤 방식 세 가지로 인간관계를 구분을 합니다. 존중은 이렇게 남에게 주는 것이고 경쟁은 비교나 감시 이런 것처럼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고 또 소통은 나와 너가 이렇게 교류를 하는 나눔을 하는 이런 방식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이런 두 번째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1번 존중인데 있는데 존중도 존중으로 끝나는 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존중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거는 상대방하고 나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냥 존중으로 끝나지 말고 상대방과 나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행동을 하십시오. 이게 소통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해주는 사실 산소인 거죠. 소통을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친구라든지 또 부모님 또 어떤 자녀들을 이제 대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순간만큼 그죠? 어떤 산소처럼 느껴지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직장에서 별거 아닌데 올라가는 데 같은 우리 그 직원들이 아침에 인사를 이렇게 건너고 그러면은 괜히 그냥 사무실에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어려운 소통 방식만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가 있듯이 인사라든지 악수나 또 머리를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는 이런 거나 또 눈길을 마주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쉬우면서도 효과가 있는 이런 그 소통 방식입니다. 저는 특히 이게 머리 끄덕끄덕 하는 이런 습관을 갖춘 사람은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끄덕끄덕 안 하시네. 아니 정말이에요. 가장 쉬우면서도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동조해서 끄덕끄덕 하지 말고 상대방이 말을 하면은 일단 내가 잘 듣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만큼 소통을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눈길을 마주치는 것도
이런 강연을 할 때라도 그렇고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너무 막 뚫어지게 보는 건 이상하지만은 그죠? 가볍게 이렇게 상대방을 쳐다보는 것만큼 마음이 다가오는 것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데 약한 것 같아요. 이제 독일 사람들은 이게 눈을 쳐다보는 걸 뭐 이거 아주 그게 중요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건배를 할 때 특히 제가 이제 독일에서 독일 사람들하고 건배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맥주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건배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술을 마시지 않고 다시 내려놓으면서 다시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아니 왜 그랬는가? 또 한 번 더 건배를 했는데 또 다시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 근 선생님은 건배를 하는데 나를 쳐다보지 않고 잔을 쳐다보느냐? 우리는 건배할 때 사람을 안 쳐다보고 잔을 쓰면서 건배 이렇게 하거든요. 그지? 그게 잔하고 건배하는 게 아니고 사람하고 하는 건데 왜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잔을 쳐다보느냐? 그러니까 이걸 어릴 때부터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고 하는 이런 훈련들을 많이 시키는데 우리는 좀 그런 부분에 약한 것 같아요. 가능하면은 상대방을 꼭 쳐다보는 이런 습관을 기르도록 하십시오. 인간관계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없습니다. 특히 인간관계를 하더라 그래도 이런 공감적인 소통을 하더라 그래도 공감적인 소통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분이 생각하는 입장, 바람,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행동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공감적인 소통이라 그러는 거죠. 공감적인 소통 능력을 갖춘 사람은 정말 큰 장점을 가진 겁니다. 공감의 소통을. 이게 인공 잔디, 악동 뮤지션 여러분들 잘 알죠, 그죠?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삼촌 이게 참 좋은 사례가 있는데 이걸 한번 들어보시죠. 이러면서 이 가사를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인공 잔디라는 그 악동 뮤지션의 노래 가사를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공 잔디 그러면은 뭐 물을 주지 않아도 좋고 또 밟아도 좋고 그죠? 또 시들지도 않고 너무나 좋아.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공 잔디의 반응 마음속은 그게 아니었죠. 이게 이제 나도 숨 쉬고 싶어. 비를 삼키고 뿌리를 이제 내고 싶어. 자기도 생명체가 되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바깥에서 공감적인 소통을 못한 상태에서는 어떤 편리함만 생각을 해서 이야기한 이런 내용이 가사로 들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이 진정 뭘 원하는가를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자질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행복하기 위해 가지고는 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내가 거기에 있으면서 나도 뭔가가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나 곁에 있는 동료들 또 내가 소속해가 있는 그 단체도 함께 덩달아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겪는 순간 정말 내 마음속에 진한 그 희열감이 도를 겁니다. 그게 예전보다도 나은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그 참 행복한 건 거죠. 그 다음 또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은 나만이 아니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주위가 더 좋아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 그 행복감이 가장 진하게 나타나더라. 그러면 이렇게 진화가 이루어지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진화의 진헌지는 긍정 정서입니다. 긍정. 마음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모든 걸 긍정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반대는 부정적인 정서인 거죠. 부정적인 정서하고 긍정적인 정서하고 큰 차이는 부정적인 정서로 접근을 하면은 뭘 해야 되는 거죠?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처. 긍정적인 정서로 접근을 하면은 뭘 하는 거죠? 이거는 대처 차원이 아니고 비전을 또 자기 꿈이나 비전을 설정하고 거기에 나아가는 이런 순서를 밟습니다. 그러니까 대처를 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믿져야 본전, 그죠? 현상 유지, 그거로 끝나고 긍정적인 정서를 통해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그 진화, 그거는 하루하루 달라질 수 있는 이제 자기 모습을
만들어 가는 이런 건 거죠. 이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려 그러면은 이 자존감이 강해야 되더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취도가 뭐 얼마다 그런 거는 별 문제가 안 돼. 그건 걱정할 게 없고 학교 성적이 조금 떨어진다 걱정할 거 없고 그러나 내한테 자존감이 없다 그거는 정말 걱정해야 되는 건 거예요. 자존감이 최고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늘 강의 중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오로지 나는 정말 소중한 나다. 나는 언제든지 뭔가 할 수 있다. 나는 정말 대단한 아이다. 내가 하면은 뭔가 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존감만 있으면은 뭐든지 언젠가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화를 위한 이게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 고리란 뜻이죠, 그죠? 긍정적인 피드백 고리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는 거죠. 밑에 자존감이라든지 지지만 있으면은 자존감이나 지지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 루프가 이 고리가 가동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동될 수 있겠죠. 여기에는 그러니까 행복감, 학습 의지, 행복하니까 뭐 좀 해보자 이제는 의지가 생기고 의지가 생기니까 시간 투자를 하게 되고 그게 적절한 방법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떤 뭔가 성취도가 나타나고 그게 또 행복하니까 또 더 위에서 돌아가는 건 거죠. 이게 계속 돌면서 위로 올라가는 이게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인 거죠. 이게 돌아가려 그러면은 밑에 있는 게 자존감이라든지 지지나 이 격려가 없으면 안 되는 건가요? 자존감만 있으면은 이게 처음 출발은 행복감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행복해, 그러면 공부 한번 해볼까 이런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학습 의지에서 출발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시간 투자에서 출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적 향상에서 출발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갑자기 10등에서 2등이 됐다. 우연. 그러면은 그지? 그건 아예 우연인데 행복감이 느끼니까 나중에는 진짜 이게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건가요? 근데 그런 게 가능하려 그러면은 밑에 바탕에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더라. 오늘부터 계속 저걸 피드백 루프를 돌리십시오. 지금 챔피언이 됐다면 다행이지만은 챔피언이 아니더라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히든 챔피언인 경우에도 우리 학생들은 크게 나누면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지금 성취도가 좋은 챔피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 곧 챔피언이 될 수 있는 히든 챔피언 그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두 종류밖에.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뭐 어떻고 이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큰 성취도를 이루지 못한 그런 학생이더라 그래도 자존감이나 행복에 대한 결심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챔피언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떤 요소가 장애 요인이 돼 가지고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지만은 이게 자존감이 있으면은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떤 뭔가 짓눌려져 있다가 그것이 다시 원상복귀로 할 수 있는 그 탄력성을 말하는 건 거죠. 자존감만 있으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회복 탄력성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회복 탄력성이. 그러면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런 건 거죠. 그 학생의 그 머릿속이 어떻다, 머리가 좋다, 나쁘다, 기억을 잘한다, 못한다, 그런 것도 별 필요가 없더라.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저는 학생들의 머릿속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거는 생물학적인 머릿속이 아니고 교육학적인 머릿속이라고 보면은 됩니다. 이게 그 천재형이 있고, 그죠? 천재는 보니까 이거 딱 정리가 머릿속에 되어가 있고, 테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집중형은 테두리는 없고, 이게 정리는 되어가 있고, 종합형은 안속이 막 이렇게 흩어져가 있는데 테두리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분산행은 테두리도 없고 안속에 흩어져가 있고 이런 건 거죠. 물론 여기에 있는 1번하고 2번 유행 같은 경우는 뭔가 정보가 들어올 때 이게 기억을 잘하게 되어가 있어요. 유리해요. 3번, 4번 유행은 그런 게 힘듭니다. 많은 학생들이 특히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3번 유행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교 교육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이 유리하게끔 되어져 있지만은, 그러니까 뭐 기억을 하기 이렇게 힘들지만은 나중에 나이가 조금 들면은, 특히 이제 20대 후반이 들면은 이런 머릿속도 이게 나중에 안속이 체계화가 되져 버려요. 체계화되니까 이게 정보가 들어와도 그 체계 속에서 기억을 잘 하고, 또 그것을 이런 테두리 속에서 판단을 하는 이런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사례만 들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이 토드 로저 교수, 하버드대 교육학과 교수님으로 계신 이분 사례는 이게 EBS에서도 이미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13세 때 주의력 결핍, 그 다음에 18세 때인가 성적이 좋지 않아 가지고 퇴학을 당하죠. 그리고 19세 때 자기 여자친구가 또 아기까지도 놓고 정말 힘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만은, 나중에 20대 때 돼 가지고 그 자기 고향에 있는 그 웨버 주립대학을 나오고, 나중에 대학원을 하버드대에 나와 가지고 하버드 교수님까지 된 거죠. 그런데 그분을 이렇게 세운 그게 나중에 우리 EBS에서도 그걸 수치화해 가지고 조사해서 방송한 게 있습니다. 이분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그게 자존감. 부모가 애가 그렇게 공부를 못하고 집에 와도 끝까지 안아주고 지지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한 이런 건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자퇴를 하고 그랬지만은 그 학생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신뢰, 나는 언제든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은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고, 그것이 나중에 20대 때 그런 크게 한번 작동이 되어지는 이런 게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 학생 사례도, 이 학생은 진도에 있는 그 조도 고등학교로 학생 수가 정말 16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마을인데, 우리 그 학교에 그 지역균형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지금 영어 교육과를 다니고 있는데, 이 학생의 별명이 고등학교 때 뭐냐면은 의자왕이더라고요. 의자왕.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학생은 항상 의자에 앉아 있는 그 모습만 보이니까 별명도 의자왕이고, 또 그 시골에서 영어 공부를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항상 헤드폰을 끼고 영어를 듣는, 나중에 서울대학교에 들어와서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른 학생들에 전혀 밀리지 않고 아주 학교 성적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도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이 어떤 자신감, 또 자기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지 않았나 그리 싶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정말 우리 학교에 아주 많습니다. 이제는 맺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대학 입시에 행복 순서대로 뽑는 거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죠? 그게 공정성 문제도 나올 거고, 또 들어온 학생이 어떤가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나 행복은 대학 입시의 최고 성공 요인이더라, 이 말만은 분명하게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 개발에 충실하고, 또 행복한 사람은 기꺼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더라. 그것이 또 좋은 결실을 맺으면은 이제 입시에서도 그런 결과를 함께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꼭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 또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d here's to the boy who loves the girl and tells her so. Couldn't give a damn what other people think. Oh, sunshine on town, ease our troubles now. Sunshine on